한국에 토스라는 앱이 있죠. 간편 송금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뱅킹, 증권, 보험까지 다루는 슈퍼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토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비교 기업으로 제시한 회사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기업입니다. 이름은 카스피. 한국에선 거의 모르는 이 앱이 왜 토스의 롤모델이 됐을까요? 알마티에서 직접 써보면 이유가 바로 나와요. 택시 잡을 때도 카스피, 밥 먹고 계산할 때도 카스피, 비행기표 살 때도 카스피, 전기세 낼 때도 카스피. 카자흐스탄 사람들 이 앱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칩니다. 2000년대 초 카자흐스탄으로 가봅니다. 소련이 무너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나라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던 시절 사람들은 은행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갑 속에 카드 같은 건 없었어요. 현금이 전부였죠. 그런데 여기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한국도 1997년 IMF 때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은행 파산, 금융 불신, 현금 경제. 그런데 그 위기 이후 한국은 어떻게 됐죠? 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디지털 뱅킹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됐고요. 카자흐스탄도 비슷한 경로를 걸었어요. 단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다르게. 2002년 한 남자가 이 공백을 봅니다. 이름은 바체슬라프 김, 카자흐스탄 출신 사업가입니다. 그는 파산 직전에 작은 지방은행을 인수해요. 이름은 카스피안 은행.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겠죠? 저 은행 곧 망할 텐데. 하지만 김은 달리 봤어요. 대출받고 싶은 사람은 넘치는데 빌려줄 곳이 없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겁니다. 전략은 단순했어요. 남들이 외면한 소비자 대출 시장만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결과는요? 2019년까지 카자흐스탄 소비자 대출 시장 점유율 1위. 그 돈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베어링 포스트기 카스피의 투자를 결정해요. 그리고 이 투자사에 미하일 롬타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출신, 30대 초반. 킴과 롬타제의 첫 만남. 롬타제는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첫눈에 반했다고요. 두 사람 파트너십 계약서를 마지막까지 종이로 쓰지 않았어요. 신뢰만으로 움직인 거죠. 2007년 롬타제가 경영 전면에 나섭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과 비교를 해볼게요. 2007년은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에요.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게 2007년, 한국에 들어온 건 2009년이었죠. 그런데 카스피는 이 시점에 이미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세웠습니다. 왜냐고요? 카자흐스탄은 PC 시대를 거의 건너뛴 나라거든요. 한국이 PC 스마트폰 순서로 갔다면 카자흐스탄은 바로 스마트폰으로 시작한 거죠. 2008년 카스피 은행으로 리브랜딩, 2018년 이름을 카스피 까즈로 바꾸면서 공식 선언합니다. 우리는 은행이 아니다. 생활 플랫폼이다. 그리고 그 선언대로 했어요. 지금 카스피 앱을 열면 이런 메뉴가 보여요. 결제, 송금, 대출, 예금, 쇼핑, 식료품 배달, 비행기 예약, 호텔 예약, 공과금 납부, 세금 신고, 정부 민원 서비스, 중고거래, 부동산 매물까지 이게 다 앱 하나에 들어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뱅크, 쿠팡, 네이버 쇼핑, 배달의 민족, 정부24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카자흐스탄 인구 약 2천만 명, 이 중 카스피 월간 활성 이용자 1350만 명, 성인 인구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중 65%가 매일 앱을 열어요. 1인당 한 달에 68번 거래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쓰는 거죠. 결제 규모요? 카자흐스탄 전체 결제량의 약 66%가 카스피를 거쳐요.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를 합산한 것보다 많습니다. 글로벌 카드 양대 산맥이 이 나라에서만큼은 카스피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디지털 뱅킹 시장 점유율은 45% 이상. 여기서 한국 사업가들이 꼭 봐야 할 포인트가 나와요. 왜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슈퍼앱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공백을 먼저 봤어요. 은행이 망하고 금융 시스템이 없던 그 자리를 카스피가 채운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곳에서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결제를 쓰면 쇼핑이 연결되고, 쇼핑을 하면 대출이 연결되고, 대출이 있으면 다시 결제로 돌아오는 순환. 탈출구가 없어요. 세 번째, 신뢰.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기존 은행을 믿지 않았지만 카스피는 믿었어요. 한 번도 파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신뢰는 쌓는데 10년, 무너지는데 하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놓친 게 있어요. 카자흐스탄 결제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카카오페이도, 토스도, 네이버페이도 이 시장에 없었어요. 카스피가 이미 66%를 장악한 뒤에야 한국은 이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2020년 10월 카스피 런던 증시 상장, 10억 달러 조달, 시가총액 65억 달러, 그리고 2024년 1월 나스닥 상장. 카자흐스탄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 건 역사상 두 번째였어요. 상장 당시 기업 가치 약 188억 달러. 같은 기간 글로벌 핀테크 ETF는 48% 하락했어요. 반면 카스피 주가는 135% 올랐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토스 이야기. 한국의 토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비교 기업으로 카스피를 제시했어요. 시총약 22조 8천억 원 규모의 이 카자흐스탄 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은 거죠. 한국의 금융혁신 기업이 카자흐스탄 기업을 롤 모델로 삼은 겁니다. 카스피는 카자흐스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2024년 터키의 이커머스 기업 헵시브라다 지분 86%를 인수했습니다. 터키 인구 8,500만 명의 시장이에요. 카자흐스탄 모델을 그대로 터키에 이식하는 거죠. 아제르바이잔에도 진출했고 2025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결제 시장에도 뛰어들었어요. 현재 카자흐스탄과 터키 합산 소비자만 2,5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회예요. 카스피가 장악한 플랫폼 위에서 한국 브랜드, 한국 제품, 한국 서비스를 어떻게 얹을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사람이 이 시장의 다음 주인공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02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파산 직전 지방은행 하나, 그걸 인수한 남자. 20년 뒤 그 은행은 카자흐스탄 국민 지갑을 통째로 삼켰고 한국의 토스가 롤모델로 삼는 기업이 됐습니다. 신용카드가 없던 나라가 신용카드를 건너뛰었어요. 그 빈자리에 앱을 심었고 그 앱이 나라 전체를 바꿔놓은 거죠. 알마티에서 카스피 없이 하루를 살아보려 했어요. 못했습니다.